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형벌을 면하니 부끄러움이 없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면이무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법률권에서 모두 16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발의 인원만으로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제적 과반을 훌쩍 넘겨 돌발 변수가 없다면 모레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이탄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4개당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탄핵안 발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반헌법 행위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스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임 부장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권한도 없이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감나라 배놔라 했지만 애초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즉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도 임 부장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은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지만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법원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신영근 민주당 대변인은 임성근 판사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용기 의원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닌 공정한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냐며 오만한 여당이 법관들 숨통을 움켜잡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성일종 의원은 거대 여당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원색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열 전 부장판사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를 받고 기자들의 탄핵 관련 질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겁니다.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복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2018년 11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해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처분을 위반했다며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직무상 처분을 위반한 점은 대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부터 대법원, 심지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까지 모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지금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에 불리한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탄핵은 부관 참시 보복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고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복기해보면 탄핵 얘기가 법원에서부터 나왔던 2018년엔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국회 의석 과반을 장악하지 못해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렇게 공수처니 뭐니 하고 여야가 다투다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한 거고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쫓기듯 부랴부랴 탄핵안을 발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면이무치, 형벌을 면하니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노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면이무치는 법을 어겼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나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기왕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가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사유로 탄핵안을 각하하는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심판을 진행해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를 차분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을 수치로 알아야 바르게 될 것이다. 공자의 말입니다. 죄와 형벌, 잘못과 수치, 발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